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랙 리티게이션이고요. 그래서 픽슬리하고 딜 사이의 컨트랙 브리치 오브 컨트랙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the fact of consequence 중요한 사실이라는 뜻이죠. 이 액션에 있어서 이 액션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거예요. 네. 이 픽슬리가 그 딜한테 제공을 했느냐 이거죠. required notice를 제공했느냐. 그것도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state capital, state마다 다 수도가 있죠. state capital에 있는 딜의 브랜치 오피서에다가 required notice를 했는지가 이 그리처브 컨트랙의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픽슬리는 플레인티프는 픽슬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는 노리스를 주긴 줬는데 디펜던트의 딜의 오피스인데 어디에 있는 오피스냐면 in the city of 캐피탄이라는 시리에 있는 오피스에 노리스를 줬다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 required 노리스는 스테이트의 수도에 있는 딜의 브랜치 오피스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긴 줬는데 딜의 오피스인데 이것은 in the city of capital 이 시리에 있는 딜의 브랜치 오피서에 줬다라는 증거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불일치하는가? 이 캐피탄이 과연 스테이트 수도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 캐피탄이 그 스테이트의 수도를 뜻합니다. 수도의 이름이 캐피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주어리들은 꼭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어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사실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픽슬리는 제출하지 못했어요. 네, 이 캐피탄이 더 스테이트의 캐피탈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경우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어리들이 이 사실을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픽슬리는 뉴카에도 노리스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테이먼의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겠느냐. 이 주디셜 노리스에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주디셜 노리스를 이제 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캐피탈이 스테이트 캐피탈이라는 사실에 대한 주디셜 노리스에 관해서 설명에 관한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주디셜 노리스라는 것은 이 판사님이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해서 주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주디셜 노리스와 관련된 룰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기 브릿지 오브 컨트랙 케이스고요. 디펜던트는 딜이고 픽슬리가 플레인티프고 이러한 케이스예요. 이 지금 여기 이제 크로스 에그제미네이션, 다이렉트 에그제미네이션, 크로스 이게 인트린직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스트릭인데 이건 임피치먼, 이건 서브텐티브 에비던스로. 그래서 증거는 당사자주의를 아시죠? 당사자들이 증거 제출 책임은 당사자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증거라는 것은 주어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주어리들의 심증명생 영향을 미친 모든 것을 증거라고 하는데 증거의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스티모니얼, 증인이에요, 증인을 세워서 그 입을 통해 나온 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주어리들에게 이제 제출하는 다큐멘터리는
이것은 뭐 문서가 들어가는 거고, 리얼 에비던스라는 것은 실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뭐 코케인, 칼, 총 이러한 것들을 이제 리얼 에비던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디셜 노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디셜 노리스라는 것은 코르트가 판사님이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1, 2, 3하고는 종류가 틀리죠. 1, 2, 3은 증인을 세운다든지, 문서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리얼 에비던스를 제출한다든지, 이것은 당사자주의에서 당사자가 그 증거 제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주디셜 노리스, 이것은 콜트가 집어넣는 거예요. 콜트가 이제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어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디셜 노리스에 관한 문제인데, 꼭 이게 주디셜 노리스예요. 이 주어리들이 이 캐피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그 수도의 캐피탈, 그 주의 수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만장일치가 이 주어리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원칙인데, 이럴 때는 일부 주어리들이 또 이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꼭 이 상황이 지금 이 캐피탄 is the state captain 이것을 꼭 알려줘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꼭 주디셜 노리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주디셜 노리스에 관한 룰을 먼저 물어보는 거겠죠. 일단 주디셜 노리스는 indisputable fact만 가능한 거예요. 팩트만. 판사님이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해서 주어리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 이것은 그냥 당사자와 다툼이 없는 거의 진실된 사실을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이것을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오브젝션하는 판사님의 권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리적 판사님이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해서 주어리들에게 주는 것들은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는 오브젝션이 나올 수 없는 indisputable fact만 그 대상이 된다. 또 주디셜 노리스는 원칙적으로 콜트의 재량이에요. 판사님의 재량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네, 전적인 판사님의 디스크레션이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자유 재량이에요. 판사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판사님이 이거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집어넣어도 법적 어떤 의무에 위반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법적 절차에 위반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판사님의 어떤 서비스예요. 판사님의 재량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당사자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당사자가 여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뭐 당사자의 책임인 것이지 이거는 판사님이 굳이 그것을 보완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판사님의 재량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 파리가 주디셜 노리스를 판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은 그때는 사정이 틀려져요. 콜트는 반드시 주디셜 노리스를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주어리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콜트의 무한한 재량. 와이드 디스크레션이에요. 무한한 재량인데, 이제 당사자가 그 주디셜 노리스를 요청을 하고,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indisputable fact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반드시 주디셜 노리스를 줘야 되고, 또 주는 방식도, 이제 시빌 케이스에서는 must라는 용어로 써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주어리 여러 번, 캐피탄 is the state capital 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must로 줘야 되는데 반하여 크리미널 케이스에서는 may로 줘야 돼요. must로 줬다고 큰일 나죠. 크리미널 케이스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체적 진실 판단에 있어서 주어리들에게 어떤 제약을
의무감을,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로 가야 되는 거고, 시빌 케이스에서는 머스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미널 케이스에서는 캡탄이 그 스테이트의 수도라는 사실을, 어, 수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듀어리들은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이런 식으로 줘야만 한다. 이게 이제 주디셜 노리스와 관련된 룰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A번을 보시죠. 지금 콜트는 주디셜 노리스를 가질 수 있다. 주디셜 노리스를 가질 수 있다. 테이크할 수 있다. 비록 픽슬리가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픽슬리가 그것을 요청을 하면은 머스트 반드시 줘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콜트의 재량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이제 B를 보면 주디셜 노리스를 가질 수 있다. 콜트는 if only 픽슬리가 콜트에게 뭐를 제공하냐면 authenticate the copy of the statute 이러한 카피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주디셜 노리스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룰 공부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네. 캐피탄을 수도로서 지명하는 어떤 그 주의 스태튜트 법률의 규정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주디셜 노리스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문서로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캐피탄이라는 도시가 그 스테이트의 수도라는 사실은 이러한 법률 문서 없어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디스피톨로 팩트예요. 너무나 잘 알려져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그런 사실들인 것입니다. C번을 보면 주디셜 노리스를 갖는다면 그 burden of persuasion, burden of proof가 시프트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건 그냥 주디셜 노리스라는 것은 듀어리들을 위해서 듀어리들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판사님이 인스트럭션 형식으로 알려주는 이런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버든 오브 프루프가 원고에서부터 피고에게 시프트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D도 마찬가지예요. 콜트가 주디셜 노리스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스트럭션을 줘야 된다. 줘야만 한다. 어떤 형식이냐면은 그것은 메이라는 거죠. 머스트가 아니라 캐피탄이 수도라는 사실을 컨코시브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메이저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콜트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어야만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운 거와 틀려. 이것은 지금 시빌 케이스죠. 그쵸? 시빌 케이스에서는 이건 머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메이가 아니에요. 시빌 케이스에서 주디셜 노리스를 줄 때는 반드시 이렇고 판사님은 캐피탄이 바로 그 주의 수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고려해야만 합니다. 라고 인스트럭션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디셜 노리스를 주기로 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네글리전스 케이스인가 봐요. 오로모 네글리전스 케이스에서 원고는 팝킨이고요. 네, 다이어죠. 피고는 다이어고. 줄리어드가 지금 원고 측 증인으로 나와서 테스트파이 했고요. 줄리어드가
근데 이때 이제 다이어가 이제 디펜던트는 후에 이제 줄리어드가 이제 나간 다음에 와트를 이거는 이제 피벗 측 증인이죠. 디펜던트 증인인데 와트를 추천했는데 뭐를 테스트파이 했냐면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원고 측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한 줄리어드의 평판이 나쁘다. 그의 진실성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는 이러한 임피치먼을 했던 거예요. 임피치먼과 관련된 증언을 했던 거예요. 방금 증언한 줄리어드에 대한 진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합니다. 라는 이 테스트파이를 함으로써 임피치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파킨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제 제대로 됐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진이로 빼 이게 사실이냐? 무슨 말이야? 방금 전에 우리가 세운 줄리어드 증인을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하다, 평판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 당신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라. 당신 말이야 작년에 새 차를 샀을 때 이 세일즈 텍스를 탈세할 목적으로 폴스 에피데이빗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임피치를 하는 거죠. 와트에 대한 이제 임피치를 하는 거예요. 와트 너 자신이 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와트가 지금 발언한 어떤 증언의 신뢰성을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퀘스천이 어디 미습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적당한지 우리가 이 문제가 적당한지 아닌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니까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또 이것들이 지금 캐릭터 에비던스예요. 네, 프라이어 배드액이잖아요. 프라이어 배드액. 그렇죠. 프라이어 배드액이기 때문에 캐릭터 에비던스예요. 그럼 이 캐릭터 에비던스, 위트니스의 캐릭터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이상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잘 됐느냐? 딱 보니까 방식은 잘 된 것 같아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 액트 형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 인스텐스 특별한 예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예. 스페이스 액트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형식으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질문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 허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이상이 없고 또 이거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의 어떤 범위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의 어떤 범위는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에서 거론된 문제 플러스 또는 이제 위트니스의 크레더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위트니스의 크레더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려고 갖고 오는 거죠. 이건 뭐 이상이 없는 걸로 보는데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지금 탑틴이 카운솔이 하는 질문의 내용이 어떤가를 살펴보라는 건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거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탑틴이 프레임드프 다이어가 이제 디펜던트 네글리전스 오로모빌 네글리전스에 관한 이제 사건이고 이 지금 원고 측 증인으로서 줄리어드가 나왔는데요. 줄리어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나와 있네. 테스트파이만 했다라고만 얘기했죠.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클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이것을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없고 클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은 하지 않은 것 같고 바로 디펜던트 측에서는 익스트린직 에비던스인
새로운 증인 와트를 신청을 해가지고, 줄리어도 이제 밖에 나가 있겠죠. 와트를 신청을 해가지고, 와트의 입을 통해서, 와트를 신청해서 이제 줄리어를 임피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피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증인은 믿어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과정. 그래서 와트라는 익스트린직 에비던스를 해서 다이렉트 에그제미네이션을 딱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다이렉트 에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와트가 발언한 내용은 이거죠. 그렇죠? 줄리어드의 reputation for truthfulness was that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판이 있다. 그 신뢰성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임피치를 가하는 거죠. 임피치.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플레인트 쪽에서 이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할 때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진여라 백 당신 작년에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세일즈 텍스를 탈세하기 위해서 폴스 에피데이비에서 작성한 거 맞습니까? 사실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 질문이 적당한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니까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또 이거는 캐릭터 에비던스죠. 그쵸? 프라이어 배드 얘기니까. 캐릭터 에비던스인데, 캐릭터 에비던스의 어떤 증거 제출의 방식을 잘 따랐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캐릭터 에비던스는 이 시빌 케이스죠. 이 당사자의 어떤 화펜속기, 네글리전스와 관련돼서 듀어리들에게 오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화펜속기,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 당사자와 관련된 캐릭터 에비던스는 못 들어가요. 철저히 못 들어가요. 다만, 시빌 케이스니까 뭐만 된다고 했어요? 미믹 된다고 그랬고, 미믹이 된다는 것은 미믹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당사자의 캐릭터 에비던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들어갈 때, 사이드 이펙트로서 당사자의 어떤 네글리전스와 관련된 어떤 나쁜 성질, 성격들이 드러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리걸 relevance 측면에서 밸런스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빌 케이스에서는 이 당사자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고 다만 이미 또 예외가 뭐가 있죠? 네글리전트 하이어링이나 데포메이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데포메이션의 클레임이나 디펜스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위트니스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위트니스 자신의 캐릭터 에비던스 자유롭게 들어가되 다만 캐릭터 에비던스 증거 제출 방식을 좀 따라달라. 그래서 이런 크로스 에그제미네이션 인트린직으로 위트니스의 캐릭터 에비던스가 들어갈 때는 스페시픽 팩트, 스페시픽 인스텐스 오브 컨덕,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트린직 에비던스라는 것은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러고 얘 룸메이트라든지 얘 이웃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캐릭터 에비던스를 그 사람의 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이스트린직 에비던스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이스트린직 에비던스로 들어갈 때는 이런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피니언이나 레푸테이션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아시고, 그럼 이게 잘 됐느냐?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했는데, 이거는 캐릭터 에비던스고, 또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질문의 형식으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 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트린직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스페시픽 팩트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캐릭터 에비던스 증거 제출 방식을 잘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의 스코어 문제는 어떨까요? 이것은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에서 거론된 문제에 관련된 사실을 질문해도 되고, 그리고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언급된 문제와 전혀 상관없더라도 그 위트니스의 크레더빌러티를 공격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가요?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은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은 에서 거론된 얘기가 지금 정보는 요거 있습니다. 요거 줄리어리의 레피테이션 포 트루 프로그레스 워드 배드 이것이 이러한 얘기가 이제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줄리어리의 레피테이션 얘기고 이거는 와트의 어떤 불성실한 어떤 행위예요. 이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와트의 크레더빌리티, 와트라는 사람이 원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와트의 프라이어 배드액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이런 스코프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해요.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기억해 두시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A번은 이것은 적당하다. 그래, 적당하다. 지금 와트가 지금 줄리어드에 대해서 줄리어드의 어떤 진실성 이런 거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와트 자신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와트가 줄리어드는 평판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탈세 목적으로 지금 가짜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기 쳤다라는 거죠, 사기. 네. 그러니까는 얘의 기준은 이제 사기꾼의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어떤, 와트의 어떤 평가 기준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평가 기준이 아니라 이 비번인 거죠, 비번. 와트의 크레더빌리티를 삭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 와트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을 나타낸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죠. 이것은 와트의 크레더빌리티를 공격하기 위해서 베어존이라는 밀접히 관련된 뜻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이게 적당하고 C는 적당하지 않다. 위트니스의 어떤 캐릭터 에비던스에 의해서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specific instances of conduct, 이게 specific fact라는 얘기예요. specific fact. 구체적인 예. specific fact. 이런 거 가지고는, 이런 specific fact 형식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갖고 들어올 수 없다. 그것에 의해 입증될 수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specific fact예요. 이게 바로 specific instances of conduct이에요. 이러한 증거도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도 위트니스의 캐릭터 에비던스잖아요. 캐릭터 에비던스의 어떤 형식의 스페시픽 팩트 형식인데 이것도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의 경우에는 가능해요. 이제 익스트린직 에비던스를 가지고서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도 물어보면 그 답변의 형식으로 막 탁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되고 in my opinion 또는 reputation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C는. D는 이것은 impeaching 하는 위트니스를 또다시 impeach할 수 없다.
이거는 현재 와트는 줄리어드를 임피칭하는 위트니스잖아요. 왜 데려왔어요? 줄리어드를 임피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피치했어요. 줄리어드의 레putation for critical is bad. 이러한 임피치 위트니스를 또다시 임피치할 수 없다? 이런 룰은 없죠. 그래서 답은 B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은 골랐고, 이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이 이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잘했나요? 이것도 캐릭터 에비던스예요. 줄리어드의 캐릭터 에비던스를 지금 익스트린징 형태로 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줄리어드의 캐릭터 에비던스를 그 목적은 임피치 목적으로 줄리어드의 크레디빌리티를 삭감시키기 위해서 줄리어드의 배드 캐릭터 에비던스를 와트 스트린징 형태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는 오피니언이나 레putation 형식으로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봐보세요. 그렇게 했나요? 지금 이스트린징 에비던스니까 이스트린징 형태로 줄리어드의 캐릭터 에비던스를 갖고 와서 줄리어드의 캐릭터를 지금 입증하려고 나쁜 캐릭터를 입증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캐릭터 에비던스고 그 다음에 이스트린징 에비던스잖아요. 임피치 목적으로 해서 레putation 형태로 이제 갖고 들어왔으면 제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셨죠?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nt for pools, dependent RM, 지금 카피라인 문제네요. 그래서 폴의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다렌의 사이언스 픽션 무비 공상과학 영화에 지금 하나의 캐릭터,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데,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로서 애니멀 로봇이 나오는데요. 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폴의 아이디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트 다렌이 이거는 인정을 해요. 뭐냐면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모델을. 애니멀 모델의 로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플롯도 일단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영화 캐릭터와 그 모델 사이에는 substantial similarity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substantial similarity가 있으면 저작권 위반, 카피라이트 위반이에요. 어느 정도 비슷해도 괜찮습니다. 카피라이트 법에 의하면. 그냥 너무 많이 비슷하면 저작권 위반이니까 저는 너무 substantial similarity는 참전은 했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렇지만 substantial similarity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니까는 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의 운명은 돌려줬나봐요. 돌려줬는데 풀 플레인트가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substantial similarity 문제겠죠. 이것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풀은 지금 모델이 있으면은 파괴되지 않았으면 그거 갖다 보여주고 조리든 또 영화를 보면서 이게 substantial similarity 판단해야 되는데 이 모델이 파괴가 되는 바람에 풀이 직접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외형을 테스트파이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풀은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이런 거예요. 대충 감을 잡으셨죠? 여러분. 네, 여기 그대로 나와요. 카피라이시고 다레오, 그다음 투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이 팩트를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쟁점의 이슈가 뭔지 지금 감이 안 오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쭉 지문을 빠른 시간에 한 번씩 훑어보면 키워드가 나와요. 키워드가 뭐 이런 객관식 문제는 어떤 이슈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슈 하나. 그 이슈를 이제 잡아내면 되는데 잡아내기는 쉬워요. 쭉 훑어보면 거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 이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구나. 그런 키워드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 그거 물어보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라는 것이 원본주의잖아요. 원본주의. 원본이 보다
베스트한 에비던스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writing 이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되는 건 라이팅, 레코딩, 필름, 그 다음에 엑스레이 요 네 가지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이 로봇, 이 모델, 이 샘플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원본이 더 베스트한 에비던스다. 그거 갖고 오라. 라고 이제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 레코딩, 필름이라는 것은 포토그래프, 사진, 엑스레이 이런 것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델은 파기가 됐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모델의 내용은 이 툴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substantial similarity가 지금 핵심 아니에요. 이제 카피라이트에 substantial similarity가 있으면 카피라이트를 한 거예요. 카피라이트를 침해한 거예요. 그 거절을 하는 거죠. 이 모델하고 지금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사이에. 그랬을 때 이게 이 모델을 있으면 갖고 와서 조리대 보여주고 조리대 영화 한 편 이게 딱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substantial similarity. 근데 이게 파괴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원고인 풀이 이거의 제작자 아니에요. 풀이 그 외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 바렌 쪽에서 오브젝션을 한 거예요. 그 근거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을 근거로.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이건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되는 케이스냐? 만약에 베스트 에비던스 룰로 오브젝션이 있으면은 판사님은 만약에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되는 케이스다 그러면 서스테인해서 원본을 가져오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부를 지켜버리고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베스트 에비던스는 이러한 다큐먼트, 라이팅에 관한 내용을 이 폴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하려고 그럴 때는 이건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예요. 라이팅, 다큐먼트. 이때 오브젝션을 하게 되면 이유는 베스트 에비던스 룰입니다. 그래? 이 다큐먼의 원본을 가져와라. 이 원본이, 너는 지금 이 원본의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건데, 베스트 에비던스는 뭐냐면, 원본이다. 원본을 보자. 원본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만약에 원본이 사라져버렸어요. 디스트로이가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베스트 에비던스 룰을 근거로 해서 오브젝션을 해서 판사님을 가져오래요. 너는 여기서 증언 못해. 증언이 금지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러 갔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뭐 원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됐을 때 이런 거죠. 이 with due diligence 정말 성실하게 찾았는데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또는 잃어버렸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due diligence를 가지고도 했는데 발견할 수 없었다. 또는 파괴되었는데 정말 악의로 파괴한 게 아니에요. 불이 나가지고 파괴했다.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판사님한테 변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판사님이 세컨더리 에비던스를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판사님의 자유재량이에요. 아셨죠? 이러한 이유, 원본을 갖고 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이것을 대면 판사님이 그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세컨더리 에비던스라는 것은 오럴 테스트모니라든지 이 원본을 못 갖고 오니까는 원본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냥 그래 뭐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거 원본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 내용을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오럴 테스트몬이라든지 핸드리튼 카피, 누군가 이것을 카피본을 갖고 있어요. 핸드리튼 카피 이런 전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이러한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문제 A번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야만 한다,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 모델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bad base로 악의를 가지고 모델을 파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전제했을 때는 머스트라고 할 거는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파괴를 했으니까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판사님한테 내가 이거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파괴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줘서 세컨더리 에비던스 즉 그냥 이제 증언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머스트는 조금 좀 많이 나간 얘기고, B는 오럴 테스트모니를 갖고 오려는 인텐트를 미리 알려줘야만 한다. 이런 얘기는 없죠. 오럴 테스트모니를 갖고 오려고 미리 인텐트를 미리 주어야만 한다. 오럴 테스트모니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죠. 판사님한테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 이제 원본을 못 갖고 오는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혀서 판사님이 그래 그럼 세컨더리 에비던스를 가지고 해도 괜찮다. 그거로서 그냥 네가 그냥 오럴 테스트모니 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인텐트 신청을 미리 해야만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C번은 모델의 포토그래프 사진을 가지고 만약 있으면 사진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이것도 세컨더리 에비던스 그거 같은데 원본이 없으면 세컨더리 에비던스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야만 한다. 판사님의 허락을 일단 정상 참작 사유를 얘기를 해서 판사님이 그러면 세컨더리 에비던스는 카피본이라든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있으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가져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ABC는. 왜냐면 이 모델은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D처럼 위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적용은 라이딩 이런 거는 좀 아셔야죠. 라이딩, 레코딩, 비용, 포토그래프 또는 엑스레이 이런 것들만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신경 써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되는 거 아닙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류가 기소가 됐네요. 그래서 포르저리죠. 포르저리 위조가. 예, 이거는 이거랑 좀 비교를 해주셔야죠. 이 단어 포르저리 이거는 위증이죠. 주어리가 있잖아요. 주어리 앞에서 잘못된 얘기를 했다가 포르저리 이것은 위증. 포르저리는 위조. 그래서 이 디펜스 쪽에서 오브젝션을 했는데 이제 정부 측, 검찰 측 엑스퍼트는 웨스트가 테스트모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브젝션에서 못하게. 그 근거는 엑스퍼트 위트니스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미달이 아니라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검찰 측에서는 편지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 지금 검찰 측 엑스퍼트의 이 범죄학 교수님, 학교 다닐 때 범죄학 교수님이었나봐요. 범죄학 교수님의 추천서, 어떤 뭐 편지, 그 편지는 뭐 당연히 칼로파이드 됐다라는 죠. 칼로파이드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정부 측 엑스퍼트 웨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엑스퍼트의 퀄리피케이션 이슈에 관해서 이 내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에 의해서 고려되고 또 이 레러에 대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런 얘기죠. 이거 지금 엑스퍼트 위트니스가 정부 측 엑스퍼트 위트니스 웨스트가 지금 오피니언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류 쪽에서 오브젝션을 한 거예요. 오브젝션을 했어요. 자격 미달이라고. 이 엑스퍼트 위트니스가 오피니언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어떤 증거가 들어갈 때는 항상 판사님은 렐러번스하고 릴라이빌리티 측면을 살펴보는데, 렐러번트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관련성이 있어요. logical relevance. 여기에 이제 legal relevance 측면, 그것이 굉장히 부작용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외해버리는 이런 legal relevance 측면, 이건 캐릭터 에비던스가 주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는 고민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대부분은 reliability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금 엑스퍼트이 와가지고 어떤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이거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엑스퍼트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럴 때 릴라이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그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자격심사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지금은 오브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확보하는 방법은 뭐 그냥 꿈에서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백추얼이에요. 사실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도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퍼스널 알리지, 직접 테스트해서 얻은 어떤 자료, 또는 이미 콜트에서 양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서 이제 사실로 확정된 그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이퍼테리컬 퀘스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거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 네. 자동차 사고로 등이 다쳤어요. 디펜던트는 그것을 어렸을 때 말에서 말타가 떨어져 다친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플레인티프는 말에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후유증은 이미 오래전에 나았다. 이것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말에서 떨어진 것은 이미 다툼이 없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레코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말을 떨어졌다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백 아웃사이드 레코드, 뭐, 법원의 기록 밖에 있는 거, 코트 밖에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 필드에서 사용되는 어떤 자료들, 뭐, 프로이드, 러니드, 트리티드 같은 거, 이런 것들, 합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오고, 또,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어떤 공식을 가지고 리즈너블하게 적용해주라, 이런 식으로 어떤 엑스퍼트 오피니언의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오피니언의 그 본질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변 오피니언이 이렇게 태동되는 그 어떤 기반의 어떤 리즈너블한 거, 기반의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오피니언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퀄리파이드 이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주로 쪽에서. 그랬을 때, 이 프로시큐터 검찰 측에서는 안희대가 칼로파이드 갇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엑스퍼트의 어떤 학교 대학 다닐 때 의사 범죄학 교수가 쓴 편지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히얼세이죠. 이 레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것은 이런 것은 주어리들을 모시고 변론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기하신 바쁘신 주어리들 모셔놓고, 이 자격심사 이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주어리들을 모시기 전에 이제 증인 신청을 프로시큐터 입장에서 해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 됐다라고 하고, 판사님은 뭐 자격이 됐다, 판사님은 이러한 자료들을 상대방에게 보내줘요. 상대방은 그거 보고서 아주 자격이 미달됩니다라고 또 이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판사님이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또 지금 검찰 측에서도 이 자격을 갖췄다라는 증거로 편지까지 해요. 그럼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판사님실에서 이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드미서빌리티 문제는. 아셨죠? 이 어드미서빌리티는 주어리들을 안 보는 데서 다 이게 이러한 엑스퍼 위트니스의 자격심사가 다 끝나고 자격이 갖춰졌다 그러면 그럴 때 최종적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됐으면 그때 주어리들을 모시고 트라이얼 날짜를 잡아가지고 주어리들을 모시고 증언을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자격심사는요 주어리들 모셔놓고 변론 기회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변론 있기 전에 미리 이러한 자격심사라든지 증인 신청, 제출된 증거, 주장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슈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어드미서빌리티에 관한 얘기잖아요. 엑스퍼 위트니스 에 의한 어떤 오피니언을 증거로서 제출하게 할 것이냐요. 이런 것들은 이것은 판사님께서 이것을 판단하는데 판사님실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히얼세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히얼세이는 이 주어리들이 지금 간접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에 대해서 판사님은 30년이란 베테랑이에요. 어떤 증거가 오면 벌써 딱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어드미서빌리티를 판단할 때는 증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련된 증거를 다 판사님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판사님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드미서빌리티. 그래서 이것도 이건 히얼세이지만 지금 어드미서빌리티에 관해서 판사님이 이제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물으면 바로 이제 B가 되겠죠. 히얼세이 룰과 전혀 상관없이 저지가 판단한다. 이건 어드미서빌리티잖아요. 변론 기일에 이 검찰 측 증인의 메스트를 엑스퍼트로서 이제 불러서 그 의견을 이제 물어볼 것이냐, 의견은 말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위트니스, 테스티모니얼 에비던스에 관한 어드미서빌리티, 그 자격심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여기서 덧붙인다면, 이 증인의 크레더빌리티, 증인을 임피치하기 위한 증거도 이러한 히얼세이든 캐릭터 에비던스든 이 캐릭터 에비던스도 당연히 이제 이 증인에 관련된 캐릭터 에비던스겠죠.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얘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10분 나와서 이렇게 10분 나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는 증언을 하고 이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대세에 그래서 얘들을 임피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은 얘의 크레디빌리티를 다투기 위해서 사용하는 증거들은 어떤 증거 법칙에서 자유롭다. 아셨죠? 네,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Court Diversity Case죠. 이게 중요합니다. Federal Court Diversity가 중요하죠. 네. Federal Court고. 그래서 지금 플레인티프가 레코드 디펜던트에 대해서 인슈어런스 클레임 소송을 제기하네요. 보험금 청구 사건. 그래서 지금 문제 쟁점은 뭐냐면 프리점션을 적용해야만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프리점션 적용. 어떤 프리점션이냐면 허즈번하고 와이프가 동시에 같은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허즈번이 나중에 죽었다. 와이프가 먼저 죽었다. 이러한 프리점션을 적용해야만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거죠. 각 주마다 오늘날은 각 주마다 현재 Simultaneous Death Act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사건으로 죽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5일 이상 5일 한 파티가 죽고 그 파티가 죽은 이후에 5일 이후에 죽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동시에 죽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동시에 죽었다는 것은 어떤 법률 효과가 있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지금 이 경우에도 지금 아마 포인트가 여기 베니피셜일 거예요. 여기가 얘기인즉슨 이쪽이 있죠. 이쪽에 이제 베네피셜 상속이.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Simultaneous Death Act가 있으면은 이 동시에 죽은 걸로 봐요. 5일 이후에 명확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그러면 이 부부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이 플랜트는 허즈번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점션 이 허즈번이 나중에 죽었다 이런 프리점션을 적용하면 와이프께 허즈번한테 왔다가 허즈번께 이 플랜트한테 이 베니피셜한테 오니까 그 양이 더 많아지겠죠. 와이프가 돈이 많고 허즈번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첨예한 쟁점이 되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점션은 어떤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페더럴 콜트에서 하니까는 이게 페더럴 콜트에서 하는 거면 페더럴 로가 적용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이버시티 케이스가 페더럴 콜트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됐고 인슈어런스 클레임이죠. 보험금 청구 사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리스딕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관할권 어떤 법원이 재판권이 있어야지 판결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저지먼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관할이 있어요. 재판권이 있어야 돼요. 재판권, 주리스딕션. 그랬을 때는 먼저 퍼스널 주리스딕션을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뉴욕 사람은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 관할권이에요. 재판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관할권. 재판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뉴욕 사람은 캘리포니아로 데려올 수 있느냐. 일단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고 일단 데리고 왔으면 캘리포니아 주 내에도 연방법원이고 주법원이 있어요. 그럼 연방법원으로 갈 것이냐 주법원으로 갈 것이냐 문제가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고
이게 스테이트 법원도 갔다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스테이트 법원으로 갈 것이냐가 venue 문제입니다. venue.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주리스딕션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이에요. 같은 어떤 타주 사람은 이제 캘리포니아 우리 주를 데리고 오는 퍼스널 주리스딕션을 찾아냈어요. 저는 미니멈 컨택이겠죠. 그 다음에 갖고 왔을 때 페더럴 코트로 갈 것이냐, 스테이트 코트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사물 강화,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에 관한 거예요. 페더럴 코트에서의 관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9가지 정도. 스테이트 코트의 관할 굉장히 넓죠.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교집합 부분에 Federal Question하고 Diversity 두 가지예요. 이 Federal Question이라는 것은 연방법 위반 사건이에요. 연방법 위반 사건은 연방법이니까 Federal Court가 당연히 주리스딕션을 갖겠죠. 그렇지만 스테이트 코트도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습니다. 왜요? 스테이트도 연방의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연방법을 따라야 되는 실체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주법 위반이에요. 중요해요. 다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가 다를 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워커워크 지역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가 틀릴 때는 공평, 형평을 위해서 페더럴 코트에도 관할권을 주는 경우가 다이버시티 케이스예요. 아셨죠? 네. 페더럴 퀘스천은 연방법 위반, 다이버시티 케이스는 주법 위반이다. 그런데 왜 주법 위반이면 주 코트에서 재판을 해야지 왜 페더럴 코트에서 하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딱 원고와 피고가 주가 틀릴 경우, 공평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연방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 이송시켜서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절차법이에요. 프로시저럴 로. 이것은 절차법은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절차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아셨죠? 이 페더럴 퀘스천 사건 연방법 위반 사건이에요. 이것이 스테이트 코트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절차법은 스테이트 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프로시저럴 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실체법은 연방법 위반이니까 연방법을 적용하겠죠. 페더럴 퀘스천 이 사건이 페더럴 코트에서 적용이 되면 당연히 절차법은 프로시저럴 이슈들에 대해서는 페더럴 프로시저럴 로를 적용하는 거고, 다이버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버시티는 주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페더럴 코트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프로시저럴 이슈에 대해서는 페더럴 프로시저럴 로를 적용하고, 서브텐티브 이슈에 대해서는 주법 위반 다이버시티 케이스니까 스테이트 로를 적용한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이리 케이스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리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이버시티 케이스로 페더럴 코트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프로시저럴 이슈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판하는 페더럴 프로시저럴 로를 적용하고 페더럴 코트에 페더럴 프로시저럴 로를 적용하고
실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로를 적용한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 케이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쟁점이 되는 이 프리빌리지, 프리점션, 이 버든으로 프로프, 이 P가 공통이 돼가지고 3P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브텐티브 이슈예요, 이슈.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서브텐티브 이슈하고 프로시저럴 이슈하고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뭐 하나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서브텐티브 이슈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브텐티브 이슈이기 때문에 페더럴 퀘스처 케이스라고 그러면 페더럴 퀘스처는 서브텐티브 이슈에 대해서는 이 페더럴 퀘스처는 연방법 위반 사건이고 다이버시티는 주법 위반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서브텐티브 이슈에 대해서는 페더럴 퀘스천의 경우에는 연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다이버시티의 경우에는 주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서브텐티브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프로시저럴 절차적 이슈다, 프로시저럴 이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를 따져가지고 이게 스테이트 코르트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스테이트 프로시저럴 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것은 실체적 이슈이기 때문에 실체법이 적용돼요. 페더럴 퀘스천은 연방법 위반 사건이고 다이버시티는 주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페더럴 퀘스천은 연방법이 적용되고 다이버시티는 주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우리 이렇게 문제로 돌아가서 페더럴 코르트에서 지금 다이버시티 액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프리점션이에요. 프리점션에 관해서. 그럼 이거는 실체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이버시티 케이스면은 다이버시티는 이 케이스니까 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주법.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원래 주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스테이트 코르트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 피고가 끌려온 피고가 그 당의 스테이트의 주민이 아니고 다른 스테이트의 주민인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주가 서로 틀린 경우에는 공평을 위해서 페더럴 코르트로 무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버시티 케이스가 페더럴 코르트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법은 페더럴 로를 적용하고 실체법은 스테이트 로를 적용하는데 이 프리점션은 실체적 이슈예요. 그래서 실체법이 적용되는 서브텐티브 이슈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로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